1950년 6월 25일 북한의 기습적인 남침으로 6.25 전쟁이 발발합니다. 서울은 순식간에 함락됩니다. 유엔은 한국군의 상황을 보고 지원을 해야 되겠다 결정을 한 다음에 이국 정부에게 총사령관을 선임하도록 권한을 줍니다. 이때 유엔군 사령관에 오른 인물이 바로 메가더 장군. 메가더 장군. 예. 그래서 1950년 6월 29일 일본에 있던 메가더는 한국에 오는데 그가 가장 먼저 한 일은 전지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한강 방어선을 시찰합니다. 자, 메가더가 오고 난 후 전시 상황은 어땠을까요? 북한은 빠르게 남하합니다. 거의 한 달 만에 낙동강 지역을 제외한 거의 모든 지역을 빼앗겨버립니다. 근데 메가더는 북한군이 계속 남하하면은 언젠가는 인천으로 상륙 작전을 해서 북한을 잘라야 되겠다 하고 내다보았습니다. 이게 바로 인천 상륙 작전이죠. 하지만 메가더의 계획은 강력한 반대에 부딪힙니다. 지휘관들이 인천 상륙 작전을 반대한 이유는 조수간만 차 때문에. 그리고 수로 문제, 광대한 갯벌 이런 해안 조건들 때문에 상륙에 적합한 지역은 절대 인천이 될 수 없다. 그럼 다른 후보지들이 있었나요? 그들은 차라리 군산이 낫겠다고 그럽니다. 군산. 그래서 인천 상륙 작전을 성공시킬 확률은 회의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5,000분의 1도 안 된다고 그랬어요. 단언했습니다. 1000분에. 이때 메가더는 인천 상륙 작전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수뇌부들을 설득합니다. 당시 메가더가 한 말을 규현 씨가 한번 읽어줄래요? 나는 인천이 5,000분의 1의 도박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지만 그 정도의 확률을 감당하는 데 이미 익숙하다. 우리는 인천에 상륙할 것이고 나는 적을 분쇄할 것이다. 와. 확신이. 어떻게 확신이 저렇게 있죠? 5,000분의 1000분의 1이라는 1. 확률을? 멋있다. 근데 메가더가 인천 상륙 작전을 고집한 이유는 첫째, 적군이 까다로운 인천의 지형 때문에 유엔군과 한국군이 상륙하지 못할 것이라고 예상해서 방심할 것이다. 둘째, 서울로 들어가는 가장 빠른 길이 인천이었습니다. 하지만 성공 여부에 대한 미군 내부의 이런 여러 가지 의견 대립으로 메가더는 상륙 작전을 미루고 있는 사이 부산 코앞까지 완전히 밀려나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상륙 작전을 미루면은 남한은 완전히 북한의 수중에 들어가잖아요. 일촉즉발의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그러다 결국 9월 15일 새벽 드디어 메가더의 인천 상륙 작전이 개시됩니다. 와, 예상이 마저 떨어졌네. 아, 24시간 만에. 여기서는 박수를 쳐야 될 것 같은데. 와. 잘했어요. 아까 그 아이젠하워가 메가더 장군 때 많이 힘들었다고 했지만 또 천재 전략가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저렇게 5,000분의 1의 확률을 현실화한다는 거는 진짜 천재여야 가능할 것 같기도 해요. 감각이 뛰어난 거예요, 감각이. 아이젠하워에게는 노르망디가 있었다면 메가더에게는 인천 상륙 작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서울을 탈환하는 데 성공한 기쁨도 잠시 메가더는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됩니다. 어떤 소식인지 영상을 한번 볼까요? 뭐지? As from Washington, reporters hear that General Douglas MacArthur has been replaced in all his commands by General Ridgway. 트루먼 때문에.
I believe that we must try to limit the war to Korea for these vital reasons: to make sure that the precious lives of our fighting men are not wasted, to see that the security of our country and the free world is not needlessly jeopardized, and to prevent a third world war. A number of events have made it evident that General MacArthur did not agree with that policy. I have therefore considered it essential to relieve General MacArthur so that there would be no doubt or confusion as to the real purpose and aim of our policy. 어마어마한 발표죠. 왜 갑자기 그렇게 된 거예요? 메가더가 중국 본토를 침투해야 한다고 확전을 주장했기 때문입니다. 당시 메가더는 3차 대전을 각오하더라도 전면전을 벌여 지구상에서 공산주의를 말살해야 한다고 굳은 철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트루먼 대통령은 한국 전쟁은 빨리 종결시켜야 정치적으로 안전하다고 판단했던 거예요. 하는 수 없이 메가더 해임이라는 초강수를 두게 된 것이죠. 결국 메가더는 미국으로 돌아오는데 당시 그의 퇴임 연설 한번 영상으로 볼까요? 이것도 아주 유명한 연설입니다. It's his first official visit to Washington since he was chief of staff in 1935. In a dramatic and forceful speech, 이게 General 오랜만에 MacArthur defends the 미국에 policies, the open 간 것 expression of 같습니다. which led to his dismissal. But I still remember the refrain of one of the most popular barrack ballads of that day. That old soldiers never die. 유명한 말이죠. They just fade away, like the old soldier of that ballad. I now close my military career and just fade away. An old soldier tried to do his duty as God gave him the light to see that duty. Goodbye. 연설이 끝나자마자 상하원 합동 연설이었는데 의원들 전부 일어나서 기립박수를 했습니다. 아, 멋있다 근데. 맞아. Old soldiers never die. They just fade away. 노병은 죽지 않는다. 다만 사라질 뿐이다. 이런 유명한 명언을 남기고 53년에 걸친 군인으로서의 생애를 해임이라는 불명예로 마감하게 됩니다. 아, 엿보시네요. 교수님 그러면 트루먼 대통령의 계획대로 전쟁을 끝냈나요? 이때 전쟁을 마무리한 사람은 트루먼 대통령이 아니었습니다. 누구였을까요? 아이젠하워? 예, 아이젠하워였습니다. 당시 미국은 제34대 대통령 선거운동이 한참이었습니다. 단연 선거의 가장 큰 이슈가 뭐였겠어요? 한국전쟁이었죠. 이때 자신이 대통령이 당선되면 한국전쟁을 종식시키겠다고 공약을 건 인물이 공화당 대통령 후보 아이젠하워였습니다. Methods for solving that particular problem with speed and honor, I shall go to Korea. 그의 공약에 많은 사람이 주목했을 때 메가더 역시 아이젠하워를 주시했습니다. 사실 과거 메가더는 아이젠하워와 함께 공화당 예비선거에 이름을 올렸지만 아이젠하워가 갑자기 급부상하면서 메가더는 사라지게 됩니다. 인기도가 급속히 떨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엇갈린 두 사람의 운명은 1952년 11월 아이젠하워가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완전히 다른 길을 걷게 됩니다. 미국의 제34대 대통령이 된 아이젠하워는 취임도 하기 전에 한국에 와서 이승만 대통령을 만납니다. 그리고 휴전 의지를 전달합니다. Much can be done, in my opinion, to improve our position. Much will be done. 그리고 마침내 1953년 7월 27일 판문점에서 정전 협정이 체결되죠.
당시 세계 정세로 봐 휴전은 최선의 해결책이라는 혹자들의 의견도 있지만 아이젠하워의 선택은 자국의, 즉 미국의 상황을 고려한 결정이었고 우리 한반도의 정치적 해결 문제를 남겼다는 사실입니다. 같은 시대를 살았던 두 전쟁 영웅은 서로 다른 성격, 서로 다른 리더십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메가더는 독단적이었지만 앞에서 이끄는 리더십으로 카리스마와 신념을 가진 리더였습니다. 한편 아이젠하워는 뒤에서 든든히 받쳐주는 리더십으로 소통과 화합을 중요하게 여긴 리더였습니다. 시대에 따라 또 사람에 따라 리더십을 선택하는 것은 각자의 몫이지만 메가더와 아이젠하워의 리더십은 오랜 시간이 흐른 지금까지도 회자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아, 진짜 장단점.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이들에 대해 깊이 알아본 이유였습니다. 감사합니다.